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주말입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또 소중한 분들께 드릴 선물은 준비하셨는지요? 특히 아이들 선물이 고민이시죠? 어떤 로봇 제품은 값이 오르고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똑같은 선물을 해야 하나? 이렇게 부모로서 고민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 정치권은 과연 성탄절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고민이나 하고 있을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요. 민생과 화합의 정치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가요? 네, 부산 용도 고가도로 사고 예견된 인재였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서울역 고가도로도 붕괴 위험이 있다. 이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철도 파업이 장기화의 원인이 되고 있죠. 수서발 KTX 노선의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민주당의 윤우덕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정면 승부 오늘도 yes or no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안녕들 하십니까? 이런 내용의 대자보 확산에 대해서 교육부가 생활 지도를 철저히 하라 이런 내용의 공문을 각 교육청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교육부에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를 차단하라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 필요합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교육부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차단 공문 필요합니까?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어떤 내용이 많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도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가 상당히 이제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대북 문제 때문에. 네네. 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로 가는데 NSC를 설치하는 것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그리고 사무처 설치를 제가했습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오늘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외교안보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NSC 활성화 그리고 국가안보실 기능 강화 방안을 수립해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에 재가를 얻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지금 상임위와 사무처는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에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은가 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야가 이렇게 좀 뭐랄까 대결 구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야권이 관련된 특검 법안 공동 발의하기로 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안철수 의원 측과 시민단체들이요. 지난 11월이었죠. 연석회의를 출범했었습니다. 바로 문제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특검이 도입돼야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결국은 공동 법안을 확정했는데요.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안철수 의원 측은 그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요. 대략 이런 겁니다. 대선에서 국정원 그리고 국방부 보훈처 등 정부 기관과 소속 공무원 등의 불법 행위 일체 등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후보군 선정은요.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르던 기존 방식이 아니라 여야 동수를 추천한 위원회에서 특검 후보군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새누리당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반발이 거셉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수사가 어제 발표됐는데요. 이 때문에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죠. 민주당이요. 오늘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향해서 정쟁을 접고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라 이렇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요. 수사 당국은 동원 가능한 모든 기법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수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야당의 특검 주장은 편향된 가설을 전제로 한 일방적 의혹 확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문제는 이 정도 듣고요. 이번엔 네. 철도 파업 문제 짚어보죠. KTX 수서발 KTX의 민영화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파업이 시작됐는데 국회에서 관련된 상임위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상임위가 열렸는데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오늘 오전 10시에요. 철도 파업 현황 그리고 대책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최현애 코레일 사장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토위원회를 맡고 있는 주승용 국토위원장은요. 국회 상임위원회의 건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의 중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난을 했습니다. 이번 그 상임위 개최는요. 그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주 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하지만 서 장관 등은 여야 간 의결이라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상임위가 열릴 경우에 해당 국무위원 그리고 산하기관 단체장들이 출석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였기 때문에 야당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항상 위에 올라간 이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네. 미만으로 떨어진 조사 결과도 나왔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정례 조사 결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6%포인트 급락해서 48%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 상승해서 41%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요. 그 첫 번째 이유로 소통 미흡을 가장 많이 꼽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논란, 그다음에 공약 실천 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이번에 조사가 됐는데요. 새누리당은 35%, 안철수 신당은 32%, 민주당은 10%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신뢰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이번 여론조사는요. 휴대전화 임의번호 걸기 방식으로 실시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그리고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2.8%포인트였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안철수 신당 32%가 상당히 높네요. 민주당이 3배 정도 되네요. 예, 더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민주당이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가보죠. 한 언론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렸는데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요. 어제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JTBC 뉴스9의 11월 5일자 보도 내용 일부에 대해서 방송심의 규정상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위반했다면서 관계자 징계 그리고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당시 뉴스9이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면서 김재현 진보당 대변인 그리고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대담을 나누는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날 열린 회의에서는 조금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당이 추천했던 위원들은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을 종북이라고 비난했던 정미용 전 아나운서의 발언을 내보냈던 TV조선에 대해서는 경미한 처분을 내려서 이중잣대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편 텔레비전은 이래저래 참 말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0분 43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즐거운 퇴근 시간 주말과 연말을 맞게 도로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대부분의 간선도로 정체 대부분 된다고 보셔야겠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중랑교와 월릉분기점 사이 3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어서 더 어렵습니다. 통일로 통해서 동명여고에서 독립문 가는 길, 반대 서대문에서 연신내역 쪽으로 쭉 밀리고 있고요. 종로는 종로 2가에서 신설동까지, 종로 3가에서 종로구청 가는 길도 무척 어렵게 지납니다. 서부간선도로 양방향으로 빼곡하게 밀리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를 비롯해서 북부간선도로 짧은 구간 정체 계속됩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철도 파업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코레일의 수서발 KTX 노선의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코레일의 적자만 증가시키고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평가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파업의 계기가 된 수서발 KTX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윤우덕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수서발 KTX 노선의 자회사 설립이 오히려 코레일의 적자만 가중시키고 철도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이 조사를 한 곳이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데 좀 주목이 되는데, 네, 근거가 무엇인가요? 뭐 우선 그 철도 노조의 파업, 그리고 또 정부의 강경 대응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불편과 또 심려를 끼쳐드려서 입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입법조사처에서 분석한 자료는 지난 5월 국토부가 철도산업발전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네. 그것을 그대로 검토해달라고 제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를 했죠. 네. 그래서 상당히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제출해 준 내용입니다. 네. 그 내용에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철도 경영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한국철도공사의 적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요약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입법조사처, 이제 입법조사처. 예, 국회 입법조사처는 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그 조직이죠. 차관급의 조사처장이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내놓은 이 보고서의 신뢰성이 좀 어떻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건 신뢰성이 상당하지요. 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신뢰도가 상당히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 또 국회 입법조사처는 상당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철도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도공사에 대해서 정부는 매년 한 3,5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죠. 3,500억 원. 그것이 이제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참 어려운 처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3,500억 원.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지원을 하면은 더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 어르신들이 철도에 이제 그냥 그 효도를 받는 식으로 이제 타시고, 네. 또 적자 노선에서 일어나는 영업 손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이제 보전해 주는 건데, 네. 70%밖에는 보전해 주질 못하고 있어요. 네. 그 금액이 3,500억 원 정도입니다. 네. 자,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분 경쟁 아니겠습니까? 코레일과 자회사 네, 간의 그렇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네, 건데, 네. 그러면은 정부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과 이 페이퍼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얘기는 효과가 없다는 건가요? 그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축소된 형태의 자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수서발 KTX는 흑자가 아니라고 누구도 예상할 수 있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원래 철도
철도공사 조광지천한테 주지 않고 다른 데다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부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 생기는 수서발 KTX는 요금도 한 10% 인하하는 식으로 정부가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래 조광지천인 철도공사는 예. 또 가격 경쟁을 해야 되죠. 예. 그럼 가격 경쟁을 해서 가격을 내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 내리면은 경쟁력이 그럴 동안 경쟁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적자 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조광지천인 철도공사는 네. 가격을 내리기도 어렵고 예. 또 그런 경쟁에서 우위에 점하는 데에 대한 효율성이 사실은 크게 없어요. 그리고 새로 생기는 이제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회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회사로. 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영업이익이라고 그럴까? 그거의 예. 대부분, 상당 부분은 그 선로 사용료로 네. 정부와 다름없는 철도시설공단으로 주게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요. 수소발 KTX를 이렇게 정부가 자회사 이렇게 설립하려는 그런 가장 큰 이유 뭐라고 예. 보고 계세요? 코레일 측은 민영화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단계까지는 분명히 민영화는 아닙니다. 그것은 뭐 저도 그렇게 네. 판단을 합니다. 네. 정부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경쟁을 유도한다고 하는 그 이면의 실제 진실은 네. 이익이 나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나오는 매출액의 50%를 네. 선로 사용료로 그 철도시설공단으로 주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철도시설공단이 철도건설부채 15조 정도를 안고 있습니다. 15조. 그 네.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자고 하는 게 사실은 정부의 본색이죠. 본질입니다. 이 사태. 그래서 철도건설을 한 투자를 네. 정부가 재정해서 하느냐 아니면 철도시설공단이 사채를 발행해서 투자를 하느냐 그 두 개 중 어느 걸 선택했냐면 우리는 회사채를 발행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빚을 져서 철도 건설을 했어요. KTX를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자가 누적되고 부채 비율이 높아지니까 네. 흑자 노선을 떼어내서 거기서 선로 사용료를 상당히 받아내서 예. 그걸 가지고 철도 건설 부채를 갚고자 하는 게 정부의 목적이죠.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기획조정위원회에서 현호석 장관이 이제 민영화는 없다 거듭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민영화 의사는 없다고. 근데 보니까 예. 미운행 노선에 대해서 민간 참여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또 나와 있네요. 예, 큰 논란이 되죠. 그러면 앞으로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네. 코레일이 철도공사가 손을 떼게 만들고 그 노선을 폐쇄하거나 네. 또는 민간이 받아서 하게 하면은 민간은 손해나는 짓을 안 하잖아요. 할 수가 없고. 예. 그럼 자동적으로 운임이 오르죠. 이용료가 오르게 됩니다. 네. 그런 것을 정부가 안아야 할 부채나 비효율을 떠넘기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사실상 민영화죠. 네. 민영화라는 거는 정부의 효율을 높이면서 비효율로 나타나는 부분을 민간에게 맡겨서 네. 소비자가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네. 당초 그렇지만 오늘 이제 철도는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는 걸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공공성을 더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예. 정부의 주장하고. 네. 자, 이게 철도법이 빨리 끝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잘 마무리돼서요. 정부가 오늘 당초 발급키로 했던 수서발 KTX 운영 법인 설립 면허 오늘 예. 발급 안 했어요? 예, 그거는 사정이 이렇게 된 겁니다. 법원에서 네. 법인 설립 등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이 만들어져야 면허가 나오죠. 그렇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면허 발급이 안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네. 정부는 오늘 그 면허 발급을 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면허 발급을 해서 받아야 할 주체인 네. 법인 설립이 법원으로부터 오늘 나오질 않았어요. 아, 네. 그런 그 행정적 문제 때문에 아, 면허 발급이 아직 안 된 거지. 정부가 그 상황에 대한 여지를 주려고 의지를 가지고 면허 발급을 잠정 보류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해요. 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노조 측에서 면허 발급하지 말라고 해서 이 파업 사태가 좀 풀려가는 하나의 그 실마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확인했더니 네. 법원에서 법인 등기가 법인 설립 필증이 안 나와서 네.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못 받은 거예요. 네. 의원님 생각하실 때 철도 노조 파업 이게 언제쯤 끝날지 아니면 해결책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주말을 경과하면서 예. 신뢰할 수 있는 단초가 제시돼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민주당이 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네. 오늘도 많은 씨름을 했어요. 예. 저는 신뢰 단초는 네. 우선 면허 발급을 일단 잠정 좀 중단하고 예. 첫째가 면허 발급을 잠정 중단하고 둘째는 민영화 안 하겠다고 정부가 계속 주장하고 대통령께서도 민영화 아니라고 믿어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뢰가 없어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민영화하지 않는 법안을 여야가 합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철도산업발전법에 네. 철도산업기본법입니다. 네. 철도산업기본법에 민영화, 그러니까 민간에게는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 그거를 법조항에 넣어서 민간에게 매각할 때에는 국회 심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라고만 법 개정을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아주 큰 신뢰가 확보됩니다. 네. 그거 알겠습니다. 자체를 네. 정부와 여당이 지금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안 받아주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해결책은 입법이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윤희덕 의원이었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의 yes or no.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교육부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차단 공문 필요합니까? 입니다. 3820님은요. 교육부 공문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헌법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8324님은요. 예스입니다. 정말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면 대자보가 아닌 정정당당하게 나서세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이것도 뜨거운 이슈죠.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예스 저희 라디오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뒤 2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도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 보여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죠. 2013 YTN 연중기회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을 넘어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평생 희생할 줄만 알았지 자기를 위해 모을 줄은 몰랐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여전히 고단하고 지친 그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 이제 기초연금이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 내년 여름부터는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부담은 덜어내고 혜택은 더해 대한민국이 함께 드립니다. 세대를 잇는 마음 기초연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정말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것도요. 교육부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차단 공문이 필요합니까? 이것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이죠. 예스에 있는 게시판에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세계인의 교양지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갑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 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이쁜이 꽃분이 체육과 함께하는 공연 가고 공부하는 금요시사 퀴즈. 여러분의 호흡기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 서울에 이것주의보 예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날아와서 요즘 우리 하늘을 뿌옇게 뒤덮는 아주 나쁜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미세먼지, 2번 극세사 먼지, 3번 마이크로 먼지, 4번 나노 먼지. 정답을 아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는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5쌍을 선정해서 조재현, 박철민, 정은표의 그와 그녀의 목요일 연극 티켓을 드립니다. 2014년 1월 7일 화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작년 11월 예술의 전당 초연 때 객석 점유율 무려 99%, 누적 관객수 3만 명을 기록한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이 올겨울 다시 한번 관객들과 만납니다. 연극 조재현, 박철민, 정은표의 그와 그녀의 목요일은 50대 중반의 저명한 역사학자 정민과 은퇴한 국제분쟁 전문기자 연옥이 매주 목요일마다 펼치는 대화를 통해 사랑과 가족,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작품인데요. 이들은 매주 목요일 거창한 주제의 대화를 시작으로 하다가 결국은 사소한 싸움으로 번지면서 과거의 오해들이 되살아나고 함께했던 추억을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연극 조재현, 박철민, 정은표의 그와 그녀의 목요일은 2014년 1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성탄절이 코앞인데요. 매주 금요일 퀴즈와 공연 함께 선물 주시는 분, 진짜 산타클로스죠? 네, 가수 최욱 씨 오셨습니다.
네,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산타클로스 복장은 아니에요. 네. 네.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네. 다음 주에는 썰매를 끌고 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루돌프 사슴코 네, 함께요. 네. 네. 오늘 퀴즈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 참 불청객 중에 불청객입니다. 오늘 서울에 오늘의 정답은 이거주의보 예비 단계가 발령이 됐는데 이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날아와서 요즘 우리나라 하늘을 뿌옇게 뒤덮고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기관지가 좋지가 않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가 어떻게 됩니까?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미세먼지, 2번 극세사먼지, 3번 마이크로먼지, 4번 나노먼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앱 예스를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거기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선물은 뭡니까? 저희가 이제 5쌍을 선정해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조재현, 박철민, 정은표의 그와 그녀의 목요일 연극 티켓을 드립니다. 2014년 1월 7일 화요일 오후 8시 공연이네요. 자, 질문. 오늘 이것에 대한 주의보 예비 단계가 발령됐다. 네. 예전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정답인 이것의 농도가요, 평소보다 2~3배가량 높아졌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제곱미터당 97 마이크로그램이고요. 영월 102, 천안 114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이거 전용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폐에 이것이 들어가면 전혀 이게 씻겨지지 않는다고 하대요. 이거는 큰일 납니다. 네. 이게 이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만큼 무섭다는 거지요. 주로 중국에서 오는 거죠? 예, 중국에서 지금 오고 있어요. 이게 더 큰 문제가 말이죠. 앞으로 20~30년 동안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진짜 문제입니다. 국제보건기구 WHO가 공고하는 이건 농도 기준치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2~3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심각하네요. 네, 앞으로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지금. 네, 젊은 분들이 더 걱정이네요. 20~30년 계속된다고 하면. 네. 그 현재로서는 이제 중국이 환경을 생각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날아올 거라고 하는데 오늘의 정답은 이것은요.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작아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속에 있다가 폐 깊숙이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마스크로도 걸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 네. 무섭네요. 이게 계속 네. 쌓이겠죠. 이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걱정입니다. 자, 선물 공연 뭐죠? 오늘 선물은요. 그와 그녀의 목요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아주 재밌습니다. 일단은 검증이 이미 됐지요. 작년에 많은 관객들이 이제 함께 해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올라옵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재현, 박철민, 정은표. 흥행 보증수표죠. 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믿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와 그녀의 목요일은 많이 서툴렀던 20대와 아직도 서투는 50대 남녀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미묘한 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진심을 알게 될 것인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싶습니다. 퀴즈에 대한 보기는 어떻게 됩니까? 1번 미세먼지, 그리고 2번 극세사먼지, 3번 마이크로먼지, 4번 나노먼지 되겠습니다. 그래도 힌트가 없으면 좀 아쉽지 않나요? 오늘 좀 문제가 쉽다고 우리 산타클로스는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힌트 주면 힌트 없으면 아쉽죠? 오늘 힌트 그러면 좀 작은 힌트, 아주 미세한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에 여성 3명이 있는데 셋 다 미세스가 없습니다. 네, 미세한 힌트를 줬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산 영도 고가도로가 붕괴돼서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견된 재앙이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감사원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했는데 서울역에 있는 고가도로의 노후화가 심각해서 역시 붕괴 위험이 높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감사원의 정기섭 과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시죠. 네. 자, 서울역 고가도로의 노후화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까? 저희가 그 감사 때 점검을 해보니까요. 네. 그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굉장히 좀 부식이 돼서 예. 그 뭐 교각이라든지 상판, 바닥판 이런 주요 부재들이 네. 아주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즉 얘기하면 그 바닥판 두께가 22cm인데 네. 이게 이제 그 좀 낡아서 떨어지고 하면서 17cm인 것도 있으니까는 굉장히 네. 좀 심각한 상태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는 차량이나 열차에 뭔가가 떨어져서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죠.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지면은 네. 그 고가 밑에 있는 뭐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지나가다가 맞아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 예. 또 이 궁극적으로는 상판이 떨어지면은 그 밑에 있는 차량이나 사람들의 어떤 대형 사고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원래 서울시가 지난 2008년에 이 고가도로를 2010년까지 철거하고 또 교체한다 이런 네. 계획을 밝히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2015년까지로 다시 재조정하기도 했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됐죠? 그거는 이제 서울시가 이렇게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하는 중에 2009년도에 그 철도공사에서 네.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역세권 개발자에게 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은 서울시 예산이 그 절감되니까 네. 그 역세권 개발 사업자에게 그 철거 비용을 그 부담시키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철거나 신설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서울시는 지금 이제 역세권 개발도 늦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태니까는 네. 자기들이 하여튼 그 금년에 그 계획을 수립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철거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도 했고 지금 그 철거 계획을 앞당기려고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영국 그러면 선진국인데 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런던의 한 극장에서 공연 도중에 내부가 무너져서 90명 가까이 다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네, 보면은 이 노후화된 시설물 상당히 문제가 크겠어요. 네. 네. 자, 또 부산 영도 고가도로도 붕괴돼서 어저께 또 4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따 부실 시공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근데 요거는 제가 그 현장을 안 본 시점에서 네.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 부실 시공이라기보다는 그 공사 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네. 뭐 부실 시공도 있겠지만 설계가 잘못된 건지 부실 시공인지 관리 부주의인지 이런 원인을 이제 조사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즉 얘기하자면은 네. 얼마 전에 왜 서울시에서 방화대교가 떨어져서 또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었죠. 예. 그래서 국토부의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그 조사도 해서 그렇게 이제 결과를 내놓고 그러는데 이런 건 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부실 시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단정 짓기가 어려운 거죠. 네, 이건 조사를 해봐야 돼.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부실 시공 이렇게 드린 게 잘못됐네요. 네. 어찌됐든지 간에 뭔가가 이게 붕괴되고 그런 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렇죠. 네.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미리 좀 해결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방지책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게 사전에 그 사고가 예견됐는데 대책을 안 세웠다면 그건 뭐 크게 잘못된 거고요. 사전에 그런 그 예견이 됐다면 방지책을 세웠을 거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이게 그 시공하면서 모르게 설계가 잘못된 건지 시공을 하면서 뭐
철근이나 뭐 이런 동바리 같은 게 누락이 된 건지 예. 관리 부주의로 그런 건지 그건 알 수 없으니까 이게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건 이제 근본적인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서울역 고가도로 네. 지금 이제 붕괴 위험하다, 붕괴 위험성이 있다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네. 철거해야 오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철거를 해야죠. 그러니까 서울시도 빨리 철거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철거를 한다. 철거 서울역 고가도로 외에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의 기준이 어떤 건가요? 그 대상 기준은 뭐 말씀드리면은 이게 공학적으로 조금 길긴 한데 이런 구조물 관리하는 등급은 저희가 A, B, C, D, E류에서 그 구조물 상태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서울역 고가차도는 96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을 때 그때 이미 이제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이요? 네네. 그래서 D등급이라 그러면은 일단은 사용 제한을 검토하는 단계로 보수 보강이 들어가야 되는 단계인데 네. 96년도에 그랬는데 그 이후에 보수 보강을 하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고 네. 또한 거기에 중차량이 통행을 했었는데 D등급이 되니까 구조물이 약화가 됐다고 해서 중차량은 통행을 안 하고 지금은 소형차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지금 그 구조물을 계속 보존한다는 가치도 좀 위험성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등급별로도 수명을 43년이나 지나고 다 됐으니까는 이 건물은 이제 철거 시기가 됐다. 네. 이런 기준입니다. 제일 낮은 등급이 2인가요? 예, 2등급입니다. 아, 2등급. 그러니까 2등급은 사용 제한을 딱 못하게 하고 막는 거고. 네. 근데 2등급까지 가기 전에 네. 대다수가 이제 D등급에서 그 구조물을 사용을 하려고 네. 돈을 투자를 해서 그 보수 보강을 해서 성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울역 고가차도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나 그 철근 같은 게 완전히 많이 부식이 돼 갖고 예. 자꾸 이제 보수 보강을 하려도 좀 한계가 이제 다다른 거죠. 그렇죠. 예. 과거엔 성수대교 또 그런 붕괴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성수대교는 고가차도보다는 양호하다고 봐야죠. 그거는 이제 설골 구조물인데 네. 핀이 이제 많이 달아갖고 핀이 떨어진 거죠. 네. 대형 사고였었는데. 네. 삼풍백화점 사고도 있었어요. 네, 삼풍백화점 95년도에 거 있었죠. 네. 뭐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어떤 보완책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법률적이라는 그 보완 대책보다는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요번에도 재난위험시설로 해서 감사도 하고 했지만은 이런 시설물 관리는 사실 시도지사나 이런 기관장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관장들은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기공식이나 중공식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이런 유지관리 이런 데는 흥미가 없거든요, 사실. 뭔가 한 그러다 보니까 전시.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 반영도 적게 되고 인력도 부족하고 또 그 직원들은 이제 시설물 관리가 사실 현장 다니면서 점검하고 해야 되니까 또 양도 많고 그러니까 이 시설물 관리 부서를 기피를 하고 있거든요. 기피하다 보니까는 직원들도 그냥 거쳐가는 정도로 발령 나면 어쩔 수 없이 갔다가 기간만 때우고 가는 정도로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관장들이 진짜 이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갖고 예산도 제대로 반영하고 인력도 좀 늘려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할 걸로 봐서 저희가 이제 감사 중에도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부분이 빨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수 보강을 하고 그 인력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도 좀 키우게끔 교육도 좀 시키고 하겠다고 다 그렇게들 아주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해줘야 좀 정신을 차리지 않겠어요? 자, 화재의 위험이 큰 한옥마을을 또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않아서 또 문화재에 대한 소방안전 관리도 소홀하다 이런 지적도 있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부서가 아니고 이제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는 소방안전관리가 소홀히 해서 또 이제 좀 제대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애쓰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원의 지방건설감사단의 정규섭 과장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해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울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Big.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네,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